예, 다음은 그 학술 대상 시상식 및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시기 전에 학술 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학술 대상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시욱,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는 귀하께서 생물공학 분야의 학술 발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생물공학회 학술 대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회장 이희찬.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1982년에 졸업하시고 생물학과 석사를 84년, 그리고 동대학교 생물학과 박사과정을 1989년에 마치시고 90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또 교수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에 거쳐 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생물공학회 회장님을 맡으셨고 이에 2년이 돼서 제가 오늘 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원종인입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희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한 25분 정도 지나갔고 하여튼 제가 빨리 끝날 수 있는 대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환경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특히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이제 적조, 그다음에 이제 적조의 이제 제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VLP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VLP를 이용을 해서 요 VLP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숙주의 특이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생물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조를 일으켜주는 딱 한 종 내지 두 종의 어떤 특정한 종에 대해서만 특이적으로 가서 결합해서 그것들만 죽이는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VLP를 저희가 제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살조 물질을 탑재시킨 후에 이것을 이제 바다에 살포하게 되면 바다에서 실제로 특정한 유해 조류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서 살토시키는 그런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적조라고 하는 것은 유해 조류가 대량 증식해서 바닷물의 색깔이 이렇게 붉게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적조가 일어나는 원인들은 부영양화가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적조가 거의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적조가 발생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지금 적조가 발생할 때쯤 되면 태풍이 오고 하면서 실제로 피해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의 매년 이와 같은 적조가 발생하고 있고, 적조가 발생되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중에 산소가 고갈되고, 또 이 유해 조류가 배출하는 내독소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고기들의 아감에 부착을 해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7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조가 발생한 적은 없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해역에서 이와 같은 적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피해액을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적조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존에서는 주로 수산 양식업에 대해서만 피해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EU 같은 경우는 수산 양식업에 비해서 오히려 관광이나 레저 같은 피해액으로 집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한 1조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남 통영 근처에서 적조가 발생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점점 보시는 것처럼 동해, 남해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적조가 발생하고 있고, 서해에서도 이미 많은 적조가 발생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피해액을 추산해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95년도에 한 600억 원 정도의 피해, 그다음에 2003년에는 한 200억, 2014년도에는 한 25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 이러한 적조가 일어나는 그 유해 조류들은 어떤 것이었나?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규조류가 그 주 원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편모류, 특히 이제 와편모조류 또는 쌍편모조류로 가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주로 적재를 일으켜주는 그 유해 조류가 코클로디늄 폴리크리코이데스라고 하는 이 적조인데, 이게 보니까 천연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95년 사이에서 이 조류가 많이 발생한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것이 일본에서는 주로 차토넬라하고 헤테로캅사 서큘라리스카 말하는 이 조류들이 요새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차토넬라는 물고기, 이 헤테로캅사는 주로 굴과 가리비 양식업에 큰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상하건대 이제 이 코클로디늄 이후에는 아마 요 종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요 헤테로캅사 서큘라리스카인데, 이 종이 향후에 우리나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적조 많이 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기술들은 현재 없습니다. 많은 물리화학적 기술들이 개발됐지만 실제로 이 처리 효율이 낮고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태계 파괴를 하는 또 다른 제2차 파괴를 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황토를 살포하는 경우인데, 황토의 경우에도 황토 내에 그 철분과 같은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또 이제 이 황토가 침전되면서 저소생물들 멸종시키기 때문에 과연 이 황토 살포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여전히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이 없겠는가? 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서 안 되겠다.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이 생물학적 처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처리하게 되면 증식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식 능력이 없으면서도 생태 교란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유해 조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가서 살주를 시키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바다 위에다 살포하는 그런 물질을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던 것이 요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유사 입자 VLP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미세 조류는 한 60만 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존에서 주로 발생하는 조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클로디늄, 그다음에 헤테로캅사, 그다음 차토넬라, 헤테로시그마, 이제 이런 유해 조류들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근데 이제 요 유해 조류에 비해서 사실 바이러스는 별로 지금 발견된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코클로디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못한 이유가, 저희도 바다에 나가서 수없이 물을 샘플링해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실패를 했고, 현재까지 요 코클로디늄의 바이러스는 저희가 얻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조금 한계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얻지 못한 것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VLP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은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징,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그 입자 맨 바깥쪽에 단백질 껍데기, 즉 우리가 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캡시드 프로테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자기 숙주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우에도 돼지한테만 병을 일으키고 우리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도 요 캡시드 프로테인의 껍데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요 단백질 껍데기,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핵산들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숙주 특이적으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해 조류만 살주 한번 시켜보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요 사진은 헤테로캅사라고 하는 유해조류인데 요 이제 건강한 유해조류에 이렇게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유해조류들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파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이 VLP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두 개 다 모두 숙주에 특이적으로 결합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교란을 안 일으키려면 얘들은 증식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즉 핵산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핵산이 없고 이것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살조 물질을 탑재를 해서 요 물질을 이용해 갖고 요걸로 저희들이 한번 다른 적조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VLP 껍데기에 살조 물질을 탑재시켜서 살포를 하게 되면 요 살조 물질이 탑재된 VLP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코클로디늄을 특정하게 타겟으로 가서 결합을 하게 되고 요 결합된 살조 물질에 의해서 요 세포벽이나 세포막이 파괴됨으로써 특정한 이와 같은 미세조류를 좀 죽여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VLP를 생산하는 공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RNA 바이러스, 즉 HCRNAV 바이러스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요 RNA로부터 특정한 단백질 껍데기, 즉 캡시드의 유전자들을 저희들이 클로닝을 해서 벡터해 놓고 대장균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이제 하게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캡시드 단백질들을 저희가 생산해내고 이것을 이제 요 캡시드 단백질을 이제 해체시킵니다. 이제 그런 조건에서 해체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살조 물질을 저희가 섞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살조 물질이 결합된 이와 같은 VLP 입자들을 생산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유해조류와 이 유해조류에 특정하게 감염하는 바이러스 요거 두 개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가 한 것이 숙주로는 요 헤테로캅사 서큘라 스쿼마라고 하는 요것과 여기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감염하는 HCRNAV 바이러스를 이용하게 됐고 이게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저희는 요 HCRNAV 34 요거 34는 요 파티클 사이즈가 34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34를 썼고 사실은 요 RNA 바이러스는 두 개의 ORF를 갖고 있고 ORF2의 캡시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참 저도 원래 이제 뭐 제가 해양생물하는 사람이 아니어갖고 우리 이제 세균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논문 같은 거 낼 때 어쨌든 우리가 뭐 KTCC라든가 ATCC 같은데 이제 이렇게 균을 스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 유해조류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매트리얼을 안 주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쭉 서칭을 해서 보니까 다행히 이 젠뱅크에 요 HCRNAV34 캡시드의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 유해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갖고 막 뒤져보니까 일본 해양연구원에 나가사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3번을 쫓아가 갖고 겨우겨우 이 사람한테 유해조류를 저희가 얻어다가 사실은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바이러스를 얻질 못해서 할 수 없이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한 캡시드 유전자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XB1 플라스미드에 클로닝하고 대장균에 넣은 다음에 대량 배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분리 정제를 해서 보니까 분자량이 한 38kDalton 되는 이러한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의 단백질을 전자에몬을 찍어 보니까 이런 파티클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파티클 얻어서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 34나노미터보다 좀 작은
한 25나노미터 정도의 파티클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조금 더 큰 것들도 있고 어떤 건 뭐 70나노미터도 넘고 그것보다 더 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르게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요 캡시드 프로테인을 한번 좀 해체를 시켜보자. 그래갖고 디소시에이션 버퍼에서 다이엘라이트 시켜보니까 이렇게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것을 리어소시에이션 버퍼에서 이렇게 다시 또 리어셈블리 시켜보니까 거의 23에서 25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러한 VLP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전자미금으로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약 정 20면체의 이와 같은 구조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VLP가 과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숙주에 가서 붙을 수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종에도 이렇게 우리가 표지를 뭐랄까 결합을 시켜봤는데 요 FITC가 표지된 VLP가 자기 숙주인 요 HU9433P에만 이렇게 가서 결합하는 거 봐서 분명히 얘들은 자기 숙주에만 가서 붙는구나. 자 그렇다면 같은 그 종 내에서 그러면 다른 아종들 사이에서는 어떤가를 봤는데 요 HCRNV 바이러스는 요 HU9433만 가고 HA92에 감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FITC가 표지된 VLP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붙는 걸 여기도 붙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서 붙는 걸로 봐서 붙지만 자기 아종이 아닌 요 HY9423에는 아무런 표지가 나타나는 걸 안 봐서 요 저희가 만든 이 VLP가 자기 스페시스 안에서도 자기 아종에만 가서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가서 결합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한 살점 물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살점 물질을 뭘로 쓸까 해서 다양한 유기 합성 물질도 써보고 펩타이드도 써봤습니다. 다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특이하게 요 사이아졸리딘 다이온이라고 하는 요 물질에 49번에 붙어 있는 요 물질을 쓴 이유는 실제로 요 물질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독성이 매우 낮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 물질이 우리가 무해 또는 유해 조류를 대상으로 다 처리를 해봤는데 요 유해 조류에만 가서 붙어서 개들을 잘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서 생산 단가도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TD49를 쓰게 됐고 실제로 요 물질만 갖고 여러 가지 유해 조류에 처리를 해보니까 6시간 이내에 이렇게 유해 조류들이 잘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요 살점 물질을 이용하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정제된 단백질을 캡시 단백질을 이용해서 디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리어소시에이션을 시켜봤는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조건을 저희들이 사실은 트라이나 에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최적화시켰던 것이 요 VLP를 EGTA하고 DDT를 이용해서 해체시킨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살점 물질을 넣고 같이 섞어주고 이것을 다시 요 버퍼에 넣어서 다시 리어셈블리를 시키게 되면 실제로 요 TD49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된 VLP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들어갔겠냐 하는 것을 HPLC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게 분해된 VLP에는 한 6% 정도만 붙어 있었던 반면에 이 리어소시에이션 시켰던 VLP 안에는 TD49가 한 44%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꽤 많은 양의 TD49가 이와 같은 VLP 안에 탑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점 물질이 들어있는 VLP를 저희가 진짜 정말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특정한 그런 유해 조류에만 가서 붙느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숙주가 아닌 거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자기 숙주인 9433만 가서 이렇게 특이하게 가서 붙어서 얘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봐서 우리가 만든 VLP가 정말 아주 숙주 특이적으로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유해 조류만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됐고 실제로 이제 FITC가 표지된 VLP를 이용했을 때 자기 숙주가 아닌 것에는 아무런 표지가 없은 반면에 자기 숙주에 대해서만 가서 공격에 붙어가지고 실제로 얘를 터뜨려서 이렇게 FITC가 퍼져 있는 이런 모양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만든 VLP가 효과가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VLP와 그다음에 프리한 TD49의 세포 독성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VLP 경우에는 한 2마이크로몰에서 100% 균을 다 죽인 반면에 이제 자기 숙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 5마이크로몰 정도의 농도까지 올라가야 숙주 이러한 살조를 보이는 걸로 봐서 이 프리한 TD49보다는 VLP에 들어있는 이 TD49가 세포 독성에 더 낮은 농도에서 똑같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걸로 봐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왼쪽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쪽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쁜 모양의 VLP들을 많이 생산해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들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고가의 인듀서를 써야 되고 토탈 프로테인 양도 실제로 발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정제를 하려다 보니까 어피니티 컬럼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상용화 시키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는 방법이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상시 발현이 가능하고 적어도 토탈 프로테인의 50% 정도의 높은 발현량을 낼 거냐, 그리고 이제 정제를 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벡터도 바꿔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인솔러블 상태로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정제를 저속도의 원심 분리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저희들이 요 VLP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디소시에이션 버퍼에 넣어서 풀었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제 물질 넣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결론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와 같은 그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저희 실험실에 이제 100리터짜리 퍼멘터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많이 생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것이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리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조합 대장계를 이용해 갖고 대량의 VLP를 생산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결론까지는 잘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기업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더니 기업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적조라고 하는 게 매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중에서도 여름철에만 나타나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 개발은 꽤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가 뭐 어떻게 뭐 기술을 사서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는 한 기업에 이렇게 이걸 생산해서 팔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이제 그런 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했던 일 중에 일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 조류와 바이러스 그리고 생명공학 스케일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술 대상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르게 어떤 질문과 그런 코멘트보다는 어떤 그동안의 업적을 치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끝나고 따로 개인적인 시간에서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에 연사분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시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EO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